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전 세계가 때이른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앞으로 늘어날 냉방 전력 수요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국제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 증가는 자칫 재앙적인 지구촌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무기 삼아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초비상에 걸린 상태인데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매달리고 있던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 지구 지표면의 온도는 71도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량이 급증했지만 이미 올 여름철 최악의 전력량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예비 전력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업부는 올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95.7GW에 달하면서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9.2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료 수급난에 대비해 석탄과 LNG 등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연료 물량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국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전력 공급 예비력이 충분치 않아 올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다가온 폭염으로 혼란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은 한국으로 다가오던 태풍까지 일본으로 급선회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현재 주변국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때이른 폭염으로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CCTV에 따르면 얼마 전 중국 신장 투르판이 섭씨 45도까지 오르는 등 중남부와 서부 지역에 낮 최고 기온이 연일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냉방기 사용도 급증하면서 허베이와 산둥, 허난 등 7개 지역의 전력 사용량은 6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쑤성은 지난 17일 하루 전력 소비량이 1억 킬로와트를 넘어섰는데 작년 여름 전력 피크 때보다 19일이나 빨랐습니다. 이처럼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곳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가을에 전력난 재현을 우려한 중국 윈난, 닝샤, 저장, 후난성은 전력 소비가 많은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생산 업체들을 겨냥해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저장성은 전기요금을 최고 35%까지 올렸고 후난성은 계약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킬로와트당 10위안, 약 1,900원의 가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때이른 폭염에 6월 전력 사용량은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여름철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염병 사태 진정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 정상화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전력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올 여름에 전국적인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도 중국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태풍까지 겹치며 더 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극심한 폭염으로 일본은 이미 전력 수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상황이 가장 나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악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동부 지역의 이와테, 후쿠시마현 등 7개 지역에 전력 수급 핍박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경보는 에너지 수급률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내려지는 경보로 앞서 경제산업성은 수도인 도쿄 지역에도 같은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전력 수급 핍박 경보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3% 아래로 떨어지면 발령되는데 이 경보가 일본에서 발령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전기를 빌려오면서 가까스로 정전 사태를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에 불어닥친 폭염 현상은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통상 6월 내내 장마철이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22일이나 일찍 장맛비가 그쳤습니다. 1951년 이후 가장 빨리 끝난 장마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일본은 현재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도심은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6월에 도쿄 도심이 35도를 넘은 것은 기상관측 통계 집계가 시작된 1875년 이후 가장 이른 기록으로 그야말로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도쿄 6월 기록 중 역대 최고 기온으로 14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전 기록은 2005년 36.2도와 지난달 26일 36.2도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도쿄 기온이 6일 연속 35도 이상으로 측정된 건
6월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쿄 인근 군마현에서도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6월에 40도 이상의 고온이 측정됐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일본에선 현재 열사병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NHK는 도쿄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200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위터에는 무더위로 논에 풀어놓은 가재가 익어버렸다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한 일본인이 얼마나 더웠는지 익은 가재가 논에 떠 있다며 붉게 익은 가재 사진을 공유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본인은 가재 사진을 올린 후 물 온도를 측정한 사진을 추가로 올리면서 이 날씨에 논의 수온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궁금해서 측정해봤는데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43도, 조금 깊은 곳에서는 41도가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도 뙤약볕 아래 죽은 가재를 발견해 발을 멈췄다며 비슷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일본의 무더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심각한 폭염에 원전 재가동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도쿄전력 관내에서 전력 수급 주의보를 최근 사흘 연속 발령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이른 폭염으로 에어컨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한 원인도 있지만 원전 가동률이 많이 하락한 것도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일본 전역에선 54기 원자로가 가동돼 전체 전력의 30%를 원전이 담당했지만 현재 운전이 재개된 건 10기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 전력난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원전 심사를 신속하게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이와 더불어 일본은 가동이 중단된 화력발전소 2곳도 재가동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중단된 발전소를 가동한다고 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급기야 일본 시민들에게 전기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주민들에게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은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절전운동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최근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올여름 전국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한 절전과 에너지 절약에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절전 당부에 일본 국회의사당과 사무실, 가게들은 조명을 덜 켰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도 일부 멈춰섰습니다. 도쿄 도심에 있는 한 전자매장은 TV 등 전시제품의 전원을 꺼놨는데 절전을 위해 전기를 꺼놨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 식료품 매장은 전체 조명의 20%를 껐고 절전을 위해 복도 조명을 줄였습니다.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전력주의보가 내려진 건 7년 만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력 부족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최소 3%가 유지돼야 하지만 현재 주부, 도쿄, 도호쿠 지역의 공급 예비율이 3.1%에 그쳐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블랙아웃의 공포가 일본인들을 덮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폭염에 이어 이번엔 일본에 더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으로 급 핸들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에어리는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쪽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뒤 동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꺾어 일본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어리는 최대 풍속 시속 68km, 중심 기압이 994 헥토파스칼 규모인 태풍입니다. 한국은 태풍 에어리가 당초 예상과 다른 경로로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초 에어리는 제주도와 부산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됐지만 예상과 달리 일본으로 급선회하면서 일본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일본인들은 에어리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으며 일본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으로 태풍이 지나간다며 좋아하다가 일본 열도를 쭉 훑고 올라가게 되면서 긴급 상황이 발령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어리는 바람의 강도 등 세력은 약하지만 속도가 느려 호우에 의한 재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일본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 불어닥치고 있는 자연재해 규모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일본인들의 우려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